이곳은 이탈리아 밀라노 교외의 한 병원 응급실. 6년째 원인 불명의 복통으로 고통받는 11세 소녀가 오늘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소녀의 부모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어요. 의사의 말에 무너져 내리는 부모. 그 순간 병실 한쪽에 놓인 TV에서 한 뉴스가 귀에 들려옵니다. 한국 전통 발효 음식 김치가 난치성 장 질환의 효과. 절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부모.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린 결정.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고 있는 마리아 벨루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우리 전통 음식과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답니다. 우리 아들 루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도 작고 면역력도 약했죠. 특히 소화 문제가 심각했는데 분유를 먹이면 계속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은 매일 전쟁 같았어요. 루카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죠.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밤새 설사가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매일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니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특정 음식이 문제인 줄 알고 유제품을 끊어봤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6살이 되면서부터는 증상이 더 심각해졌고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배를 부여잡고 있었죠. 저희는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로마, 밀라노, 나폴리까지. 이탈리아 내 유명한 소화기 병원들을 전전했죠. 소아기내과, 면역학 전문가, 기능의학 전문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요. 의사들은 각자 다른 말을 했어요. 어떤 의사는 유산균을 먹이라 했고, 어떤 의사는 특정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좋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루카는 1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겨우 11살인데 항상 피곤해 보였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손발은 늘 차가웠어요. 식사를 거부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배가 아플까봐 무서워요. 근데 안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아이의 이런 악순환을 지켜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당신 남편이 한국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몇 달간 서울에서 근무해야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몇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 남편은 설레는 눈치였지만 저는 걱정부터 앞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너무 맵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의료 수준이 정말 높대. 그리고 음식도 건강식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변화도 없었어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한 외국인의 경험담을 보게 됐죠.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이탈리아에서 치료 방법을 못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에 가서 전통 음식을 먹으며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이 몸을 바꾼다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그런데 댓글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내 아이도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몸을 바꿔놓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한국이 루카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면? 그렇게 저는 한국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탈리아에서도 해결 못한 걸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루카는 비행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피부는 창백했고 눈밑은 어두웠어요.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이번에는 정말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리는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이 크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루카는 피곤해 보였지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가 깨끗해.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밀라노에서는 공기가 탁해서 창문을 잘 안 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맑았고 숨쉬기가 편했어요. 숙소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심지어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 여기 사람들 밤에도 다니나 봐? 루카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저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며 웃었죠. 여기는 원래 밤에도 활기찬가 봐.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루카의 식사였어요. 숙소 근처에는 시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었지만 루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이탈리아에서 먹던 시리얼, 빵, 파스타 같은 음식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루카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피해야 했거든요. 첫날 숙소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음식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무엇을 시켜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음식은 다 빨개. 루카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같은 반찬들은 아이에게 너무 생소한 음식이었죠. 그나마 흰 쌀밥과 달걀찜을 시켰지만 루카는 반찬에 손을 대지 않고 밥만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저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이곳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 루카는 먹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몸은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웅크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아파. 저는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병원을 전전해봤는데 이탈리아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걸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에 온 이상 한국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루카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직접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 좀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시장은 활기찼어요. 각종 채소와 과일, 생선, 그리고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김치들이 눈에 들어왔죠. 김치를 파는 할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인인데 김치 좋아해요? 저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할머니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죠. 생각보다 짜지도 않았고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도 좋았고요. 그러다 옆을 보니 루카가 신기한 듯 김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루카, 너도 한 입 먹어볼래?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살짝 호기심이 생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리고 잠시 후 뜻밖의 반응이 나왔어요. 응, 이상한데. 또 먹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입 먹고 바로 뱉을 줄 알았는데 루카가 두 번째 한 입을 더 먹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김치는 중독돼요. 계속 먹고 싶어질걸요. 그날 이후로 루카는 조금씩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하루에 한두 조각씩이라도 먹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이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루카가 김치를 처음 먹었던 날, 저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두 조각 먹었다고 해서 아이의 몸이 당장 나아질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카는 늘 소화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치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죠. 괜찮아. 속은 안 불편해. 저는 루카가 김치를 삼키는 순간부터 아이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엄마, 근데 이상해. 뭐가 좀 맵긴 한데 계속 먹고 싶어.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늘 음식의 향과 맛에 예민했던 아이가 스스로 계속 먹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김치가 몸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조각씩만 먹어보기로 했어요. 김치를 먹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루카의 몸에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변한 건 화장실 가는 횟수였어요. 그동안 루카는 배탈이 너무 잦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어떤 날은 밤새 설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고요. 엄마, 나 오늘은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갔어.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동안은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영양사가 짜준 특별 식단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루카는 평소에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자주 말했었는데 김치를 먹은 후부터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배가 편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김치 때문일까? 식사량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루카는 음식을 먹는 걸 두려워했어요. 뭘 먹든 항상 소화가 안 될까봐 겁을 내고 있었고 식사량도 너무 적었죠. 그런데 김치를 먹으면서부터 이상하게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과 김치를 함께 먹는 정도였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다른 음식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뭐야? 미역국인데 한번 먹어볼래? 응, 국물 맛있어. 그렇게 미역국을 먹은 날을 시작으로 된장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같은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비빔밥을 먹었을 때였어요. 엄마, 나 오늘 점심에 비빔밥 먹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어요. 루카는 채소도 잘 못 먹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각종 나물과 밥을 비벼서 먹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진짜 맛있었어. 응, 고소하고 김치 넣으니까 더 맛있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김치가 루카의 입맛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었던 거예요. 루카는 학교에서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따로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 있었죠. 체육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루카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했어요. 운동장에서 5분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루카가 신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나 오늘 줄넘기 30개 넘겼어.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은 10번만 넘겨도 힘들다며 포기했던 아이였거든요. 정말 힘들진 않았어. 응, 힘들긴 했는데 예전처럼 숨이 막히진 않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루카가 진짜 나아지고 있어. 루카의 몸이 좋아지는 걸 확인한 저는 확실한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죠. 한국에서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진행한 후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루카는 장내 유익균이 부족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유산균 균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유산균 보충제를 먹여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치를 먹고 나서 나아진 걸 보면
김치 속 유산균이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한 것 같았어요. 김치는 자연 발효 음식이라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해요. 그리고 채소와 고춧가루 속의 성분들이 장 건강을 돕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루카가 김치를 먹은 후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의 힘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결국 저를 또 다른 결심으로 이끌었답니다. 루카가 건강을 되찾은 지 2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루카가 좋아졌는데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몇 달 후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루카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탈리아에 가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됐죠.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김치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아시안 마트에 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던 김치랑 맛이 다를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들이라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 사 먹거나 직접 담근 김치와는 다를 게 분명했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어요. 내가 직접 김치를 만들어야겠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김치가게 사장님께 김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침 다음 주에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같이 해봐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김치를 직접 담가보기로 했어요. 김장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죠.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미 몇몇 동네 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 같이 해야 맛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고 재미없어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김장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죠. 모두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순간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죠. 김장은 그냥 반찬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에요. 김장을 다 끝낸 후 저는 제 손으로 만든 김치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루카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내밀었죠. 루카, 이거 엄마가 만든 김치야. 한번 먹어볼래? 루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만들었다고? 진짜? 루카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죠. 엄마, 이거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던 김치랑 똑같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탈리아에 가서도 김치를 계속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김치 만드는 법을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며 지냈어요. 드디어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날이 됐어요. 루카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 한국 다시 오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오자.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도 우리가 배운 걸 계속할 수 있어. 짐 속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가 적힌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 가족의 식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처럼 김치를 직접 담가 먹었고 된장찌개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었죠. 처음엔 이탈리아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 먹기가 허전해. 이제 우리 집에서는 늘 김치를 만들어 두고 먹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김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불평했던 이웃도 이제는 김치를 궁금해하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루카는 어느새 활기찬 청소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음식을 가려 먹고 조금만 먹어도 배탈이 나서 고생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키도 훌쩍 크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모습으로 변했죠. 하루는 루카가 식탁에 앉아 김치를 집어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예전에는 김치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음식이 될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김치 처음 먹었을 때 기억나? 그럼. 그때는 뭔가 이상했는데 계속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한국에서 처음 김치를 먹은 날, 루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맛에 빠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는 루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죠. 이제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제가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있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성을 들여 담그다 보니 이제는 손에 익었어요. 우리 가족이 김치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과 따뜻함이에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회복의 여정을 넘어 문화적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 김치는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식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 음식의 가치를 때로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김치에 담긴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지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정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전통 음식에 담긴 건강의 비밀을 재발견하게 해주고, 둘째,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던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